안녕하세요. 여기는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고요. 저는 고향 FM의 DJ 풀디입니다. 오늘 방송은 2023년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연속 기획으로 준비합니다. 엄마 세상을 안다 라는 제목으로 게스트 김경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지아 소녀 이야기 아주 저까지 힐링입니다. 잠깐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도 지아가 생후 2개월 예방접종을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며느리가 같이 가달라고 해서 네. 오늘 병원에서 만나서 돌봐주고 또 며느리 산후 진찰을 위해서 병원에 가도록 또 보내주고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네. 웃는 모습이 어쩜 그렇게 예쁜지 좀 그렇게 예쁘게 웃는 아기를 처음 봤어요. 사실 신생아가 계속 표정이 바뀌어서 굉장히 여러 장 찍다가 겨우 하나 건진 거예요. 여러 장 중에 건지신 거군요. 그렇죠. 작품 사진입니다. 네. 예, 그 외에 또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네.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예. 어머님이 이제 90이셔서 90이신데 혼자 계셔서 좀 정기적으로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예, 어머니가 굉장히 건강 관리와 치매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열심히 살고 계셔서 그냥 옆에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뵙고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참 든든하시겠어요. 가까이 계셔서 자주 들여다보시고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할게요. 네. 정치 생활 하시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목표나 자세를 갖고 생활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방의원을 16년 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을 하게 됐는데 아마 고양시에서 저보다 더 오랫동안 지방의원 한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을 지내면서 저 나름대로 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주춧돌을 놓는 그런 마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얼마나 계획했던 것만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원님을 보면서 옳은 일이라면 힘없는 사람 편에서 돕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모습이 좋기도 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손해도 많이 보신다고 생각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좀 딱 잘라내잖아요. 망나니처럼 팔자로 들고. 저는 근데 요즘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득인 것 같아요. 의원님이 시간이 많아지셔서 저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신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관심 있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짧은 기간의 초고령 사회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소득층이거나 아주 질병에 많이 걸리기 전에는 국가나 제도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정책이 개발되고는 있으나 비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메꿔나가는 그런 제안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혼자 계시는 저희 친정 어머니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도 아니고 건강이 아주 많이 나쁜 상태도 아니시라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가족들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 집은 그래도 형제들이 은퇴를 3명이 하고 약간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많이 있을 거고, 네. 네네. 그럴 경우에 뭐 사회적인 뒷받침, 정부에서 뒷받침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전에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고 있는 어떤 정책 반영의 뭐 방법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예, 경기도 의원으로 계실 때 노인 건강 증진 조례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네. 75세 이상 경기도 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 노인 건강 증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2013년부터 벌써 10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고양시 의사회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네. 연구 활동을 해서 고양시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제정을 하지 못했고 경기도 의원이 돼서 조례 제정은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도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좀 집행부 그러니까는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에서 사실은 이 일은 경기도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또는 뭐 복지 영역의 일이다. 이런 부분들로 판단을 해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참 아쉬운 일입니다. 네네. 손해가 막심한데요. 네, 통과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 고향사회창안센터도 지금 14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서 창안대회를 통해서 안건을 받아서 대회를 통해서 그거 실현을 하는 것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안센터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고양시의원 초선이었을 때 고양사회창원센터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만들게 된 취지는 우리 고양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그것을 이루는 어떤 주민 참여의 공간이 너무 멀리 있어서 가깝게 접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고양사회창원센터를 만들게 됐고요.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고양사회창원센터가 14년 동안 많은 정책 제안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책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장이 되었었습니다. 이루어진 것 중에서 저희가 알만한 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저희 호수공원에 있는 작은 도서관. 네, 예, 맞습니다. 예. 3주차장 앞에 있습니다. 아, 예. 네네. 그거하고 네. 버스 대중교통의 그 키 작은 사람들을 위한 그 손잡이, 네네. 키 높이 손잡이, 네. 예, 그것하고 예,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우리 그 고양시에서 공공기관에 대관하는 시스템, 네, 그것으로 해서 국무총리상도 받았었고요. 네. 네, 그 우리 시민들이 주로 교통과 복지, 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대부분 고양시 기준으로 보면 조직과 조직 사이에 있는 아니면 두세 개의 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공률은 높지는 않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 어디 가나 그게 문제네요. 네 일이냐 내 일이냐.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창안센터 운영은 괜찮으신가요? 지금
그 금년에 좀 그 고양시 창안 대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네, 14년간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서에 아예 삭감이 된 상태라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상태고요. 네. 지금 이제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제3회 경기도 학생 자율 동아리 자랑 대회는 그거는 네, 그 열흘 전쯤에 네.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창안 대회 창안 센터가 창안 대회 예산 확보를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운영 방법에 대해서라든가 뭐 생각이 좀 많으시겠네요. 네네. 다른 컨텐츠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다른 컨텐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고양시 창안 대회를 통해서 그 저희가 매년 한 80에서 100여 건 정도의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 10건 정도의 그 선정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14년간 해온 거거든요. 네.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역할들이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었고요. 네. 그 고양시에 지금 7가지 정도의 제안 창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단체가 생긴 거네요. 유사 단체이기도 하고 또 유사 기능들이 생긴 거예요. 예. 시에 여러 신문고라든가 네. 또 그밖에 민원 접수 창구도 있고 또 어떤 대회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청소년 관련돼서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체를 운영하면서 목표로 했던 네. 그 시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네. 그런 지방자치 주민 참여의 공간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기 확장된 때문에 거네요. 네네. 그럼 목표를 이루신 거네. 네,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어서 예. 사실은 고양시 창안 대회를 만을 고집할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네요. 네네.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그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단체가 다른 컨텐츠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단체로 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고양시의 보배 같은 존재시네요. 봉사활동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수봉사랑 정기적으로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도 하고 계시죠? 네. 예. 도시락 배달은 이제 한지 얼마 안 돼서 봉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예, 국수봉사는 한 6년 정도 됐죠. 네. 네. 그래서 그 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고 서로 이제 담소 나누시고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어르신들을 많이 배워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동안에 보람됐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방의원을 하는 동안 이제 가장 보람되었던 일은 아무래도 추진하다가 성과까지 본 일이 가장 보람되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장애인 체력 인증 센터를 경기도에 5개를 만들었어요. 네. 대한장애인 체육회에서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에 7곳이나 있는데 경기도에는 한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고 시설을 늘리도록 추진을 해서 예산을 마련했고요. 우리 고양시에 1호로 만들어져서 그 경기도 재활 스포츠 센터 안에 경기도 장애인 체력 인증 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 센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 장애인들이 유형별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먼저 체력을 측정해주고 네. 운동 처방을 해줍니다. 와. 예, 그렇게 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예, 운동을 하고 몇 개월 뒤에 다시 가서 측정을 하면 그 기능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비장애인에 비해서 건강 관리가 정말 더 중요한 장애인들이 체력 관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에 거의 한 곳들밖에 없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예산으로 해서 경기도가 또 워낙 면적이 넓고 퍼져 있기 때문에 한 개는 안 된다 해서 5개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지금 이제 5개가 다 오픈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많이 활성화되면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들이 전국의 어느 장애인들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다고 자부를 하고요. 그 예산 마련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위치에 있었고 또 의원들도 같이 도와줘서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이뤄내셨네요. 네, 5개나 만들 수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쉬웠던 일? 네, 아쉬웠던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를 만들었는데 역시 그거. 네네 예산을 1원도 확보를 못하고 퇴직하게 돼서 만약에 제가 경기도 의원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이것부터 예산을 확보했을 텐데 정말 아쉽고요. 노인건강증진 조례를 만든 이유는 사실은 건강관리, 그러니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어서 그렇죠. 중간에 있었던 혜택 못 받는 분들.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족의 돌봄도 못 받고 국가의 도움도 못 받는 이런 분들이 그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각지대 분들을 찾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사실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1인당 18,000원의 예산으로 매월 병원에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75세 이상이라고 하면 그 한 어느 정도 들까요? 예산이? 경기도하고 그 고양시하고 5대5로 부담한다고 생각했을 때 3억 정도 1년에 드는 1년에.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웬만한 지원금인데. 그렇죠. 사실은 시 지원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죠. 큰 규모도 아니고 경기도 입장에서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큰 예산이 아니니까. 이런 건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이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 경기도에 있는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 된다고 지금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아쉬워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 제가 뭐 큰 힘은 없지만. 아니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안타깝네요. 그 경희님 앞으로의 계획? 그 앞으로는 당분간은 제가 퇴직하고 나서 가장 좋은 일이 사실은 2가지 있는데요.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쓸 수 있게 된 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시간적 여유도 있지만 뭐 그동안 건강의 관리에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저 스스로를 좀 돌보고 있는 그런 시간이 생겨서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세 많으신 어머니를 좀 자주 찾아뵐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현장의 경험들을 좀 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노인복지 정책 제안을 좀 할 생각이고요. 예. 저도 이제 뭐 곧 손녀도 있고 저도 이제 네. 할머니가 됐기 때문에 네. 네, 저의 노년이기도 하니까 우리나라 노년이 저의 노년과 함께 더 살기 좋은 그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 예. 아유, 듣기만 해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는 고향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고향 FM DJ 플리피였고요. 나와주신 손님은 김경희 님이었습니다. 계절이 너무 봄, 가을은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너무 추워서 감기 환자도 많고 독감 환자도 많은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 관리 잘 하시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